2025년 3월 17일 마감 맥관식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의 상승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이랑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수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전혀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2595포인트, 2595포인트였는데 26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쪽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코스피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측면을 보여주었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반도체에 의한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한 업종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석유화학 관련주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시 7분이어 갖고 아마 오른쪽에 종목들이 올라간다 이런 게 표시가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섹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GTC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날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5% 상승을 했고요. AMD가 거의 3%에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TSMC 1.46% 상승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GTC는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GTC 행사에 참여한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발행이 됐는데요. 디램 공급이 수요 회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디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가격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따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전에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또 확대를 하지는 않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3%대에서 2%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이죠. 방한 중인 케빈 맥카시 전 미국 하원 의장이 우원시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를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공시 부분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역시 기자재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조선 기자재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지금 3.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의 경우 3.28, 하나오션도 2.69,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3%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산업 및 테러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LS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결국은 유럽 재무장에 따라서 방위산업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우 전쟁의 후에 모멘텀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유럽 재무장과 국내 기업 수혜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글로벌 방위 시장은요, 대한민국과 동유럽, 서유럽 연합, 미국,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제3세계 이렇게 7개의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항공우주가 10%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5%대, 현대로템 역시 6.79%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GTC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뭐 삼성전기가 연내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에 나설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디웨이브 퀀텀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주가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뭐 기대감일지 어쩔지는 모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난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투자자가 한국 사람들은 너무 단기적인 테마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양자암호 한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락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번에 뭐 반등이 쭉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변동폭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양자암호 관련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떻게 됐든 뭐 양자암호 관련주 강보합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2차 전지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증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날 대형주 위주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2025년을 저점으로 실적 정상화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에선 2025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3%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쭉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투자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내용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유증을 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 근데 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캐즘이냐 아니냐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변수라고 보고 있는데 캐즘일까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LFP 쪽으로 좀 진출을 빠르게 해서 LFP 배터리로 좀 많이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가격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점유율이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캐즘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뭐 전기차가 캐즘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 2차 전지가 캐즘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FP는 여전히 뭐 잘 팔린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역시 테슬라, 러시드, 리비안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 역시 상승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2차 전지 뭐 상승을 했죠. 전구체와 관련돼서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 이슈가 좀 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팀에서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 시간 단축 기술 개발 얘기가 나왔는데 15분 내로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용기기,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시게 되면 다울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하는 게 견조한 수출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 미용, 성형, 의료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가 169%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해외에서 국내 미용 시술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세금을 환급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69% 증가를 했다는 건 계속 작년에도 엄청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2월 달에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소비 금액 및 피부과 소비 금액 확인해 보게 되면 다 증가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출에 이어지고요. 견조하게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임박 속에 정치 인맥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이 11%가량 한국에서 K뷰티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중국 경기 부양, 그 다음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 이슈도 화장품은 주를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관련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NH투자증권에서요. 둔화 국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조한 스프레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2027년까지 증설 사이클이 지속됨에 따라서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석유 증산 정책, 오펙 감산 종료, 러우 전쟁 종결, 이것 때문에 하형 안정화 요인이 존재를 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스프레드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석유 화학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5%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5% 상승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삼성전자 우도 4%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효성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아시다시피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니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와 함께 이슈가 되면서 4%대 약세, 그 다음에 S51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 방산주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은 강보합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자동차 대표주 좀 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정도면 코스피는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코스닥 체크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 쪽은 HLB 그룹주가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HLB 생명과학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HLB 제약이네요. 그래서 HLB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테크윙이나 이오테크닉스, YC, PSK, 그 다음에 넥스틴, 반도체 및 유리기판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가 상승을 하네요. 2차 전지 관련주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런 흐름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엔캠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안랩은 정치 테마 관련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주가 일부 좀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일부 상승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기도 거의 2차 전지 위주로 좀 몰려 있고 펄어비스나 루닛,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맥스, 컴투스, 웹젠 게임주가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락문화 보시게 되면 그냥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반도체의 날이었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도체의 날이었고, 오늘 그동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YG는 일단은 1%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LGU 플러스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JVM이 3%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DNF가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3%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삼성 E&A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조정받았던 걸 다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반도체 관련주인 이오테크닉스가 6%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관련된 제테마가 오늘 매수 타이밍에 나왔고요. 태웅은 조선 기자재죠. 그 다음에 알래스카 LNG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조선 기자재 관련된 이슈로서 5%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미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미코도 반도체 관련주로서 2.83%, 한솔 아이원스, DI 다 반도체고요. 한빛레이저는 유리기판 관련주거든요. 근데 오늘 매수 타이밍이 전반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 위주로 좀 체크를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좀 많아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JVM인데요.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올해 실적은 사상 최대치 실적을 계속적으로 좀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항을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죠.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뭐 오늘 만약에 본다라고 했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정해보면 25,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즉 25,000원대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겠는데, 결국은 2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가는 31,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항을 돌파를 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NF. 제가 2월 19일 날 언급을 좀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저항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저항 돌파 이슈가 있었는데 계속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한 9,500원 이 수준이었는데 뭐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저항이 11,150원이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11,1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12,600원 부근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손절가 11,150원이라는 거 체크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E&A 올해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올해 실적은 좋지는 않는데 수소 플랜트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난 목요일 날 급등이 나왔고, 금요일은 거래량 없는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저항까지 올라온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위쪽으로 잡냐 아래쪽으로 잡냐 이게 좀 변수예요. 만약에 위쪽으로 튀어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 저항을 돌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16,000원 초반까지 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그냥 손절가를 잡는 가격은 18,500원이라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500원 이탈 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뛰어 올라간다라고 하면 22,000원이 목표가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일이네요. 3월 12일
3월 12일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 이오 테크닉스예요. 윤활쯤 됐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렇게 지지가 하나가 있었고 이 지지가 저항이 됐고요. 이 저항을 오늘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 요게 변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에 부딪혔기 때문에 한 번 더 뛰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이 됐죠. 전일 대비 281% 동반되게 되면서 뭐 거래량 동반되면서 반등이 나왔고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왔고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은 17만 5천 원 전후가 저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12일 날 같이 말씀드린 게 제테마예요. 제테마. 역시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있었고요. 3월 12일. 그 다음에 횡보 거래 없는 조정 보여주다가 오늘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7,100원 돌파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죠. 지금 기준으로는 단기적으로 8,000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죠. 테슬라 상장 요건으로 인해서 상장하는 종목들이 엄청 많았죠. 그런데 제테마만 지금 뭐 승승장구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지난 금요일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워낙 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큰 폭으로 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됐었잖아요. 이중 바닥 형성을 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일단은 8,000원 부근대까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일 날 얘기를 해드린 게 태웅이에요. 2월 13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태웅인데 태웅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은 17,500원이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실적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24,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13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또 코미코였어요. 코미코.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3월 14일 날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 오늘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59,000원에서 6만원을 뛰어넘느냐가 변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 금요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미코예요. 미코.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오늘 살짝 돌파했다가 눌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 한 번 더 뛰어 올라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 타이밍이 나와서 매수로 진행이 된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박스권을 돌려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8,400원대까지 약세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손절가로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되는 게 9,600원입니다. 9,6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미코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올라오다가 윗꼬리를 다는 종목이 한솔 아이원스였는데 일단은 이전에 저항 부근이 있죠. 이 저항은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한 번 더 돌파를 해야 되는 가격은 뭐 8,800원 수준이긴 한데 오늘 기관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8,250원
만약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 8,250원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8,200원까지 보셔도 돼요. 8,250원이 아니라 8,200원 이탈하기 전에는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빛레이저가 급등에 나오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인데, 이렇게 윗꼬리가 달게 되면요 좀 쪼개야 돼요. 10분봉 이런 식으로 쪼개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거래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거래 없는 조정, 거래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거래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거래 없는 조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수가 오늘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기준 가격으로는 7,100원에서 6,900원 사이가 변수입니다. 여기에서 지지 나오게 되면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9,500원까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게 DI예요. DI. 박스권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박스권 상단이 거의 2만원 부근까지는 나와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한 19,500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저항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뭐 오늘도 역시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변동폭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엄청 좋아져요. 실적이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15,300원 부근까지 15,300원, 400원이 다음 저항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관심주가 4개 정도 나왔어요. 4개 정도 나왔는데 이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DY, 퓨리, 테크윙입니다. 요즘에 종목들 언급하면 그 종목들 안에서 급등이 좀 나오더라고요.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반도체 시장이 좋으니까 PSK 같은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PSK라는 내용은 뭐냐면 반도체 종목을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오늘도 3%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에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타이트하게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19,9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21,000원이 될 때까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21,000원을 돌파를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손절을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 거냐, 그 차이인데, 지금 만약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손절가를 19,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19,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1,000원 돌파를 했을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니까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21,000원 돌파한 다음에 보는 게 낫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손절 생각으로 해서 19,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뭐 5% 가까이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DY가 오늘 조금 올라오기는 했는데 저항이 이렇게 있거든요. 4,150원, 러프하게는 4,150원이고요. 타이트하게 보게 되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요거 2분할도 가능해요. 4,050원의 1차 매수, 4,150원 돌파 시 2차 매수, 이렇게 봐야 되는데 4,150원이 저항이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게는 역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퓨릿이 나왔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퓨릿. 올라가다가 음봉을 형성을 한 건데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흔들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6,9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래서
6,900원 돌파 시 6,6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6,900원을 돌파 시 6,6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 후에 계속적인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많이 올라가게 되면 10,000원 부근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나와서 조금 체크를 더 해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오늘 관련된 종목 중에 테크윙이랑 저는 사실은 PSK 이 두 종목이 가장 뭐 매수 타이밍에 근접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 개로 보시면 돼요. 지지선 부근까지 와서 반등 나오는 거고요.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는 가격이 38,500원에서 41,000원이긴 합니다. 근데 이 41,000원대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50,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33,500원 부근에 매수를 해서 이거는 조정까지 생각을 하고 매매를 좀 하시면 더 좋겠죠. 33,000원 부근에 매수를 해서 3만원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 단기적인 저항이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2차 매수까지 진행이 돼야 됩니다. 1차는 지금 38,500원 돌파 시에 1차 매수, 2차는 41,000원 돌파 시 2차 매수하고 목표가는 50,000원까지 이렇게 그냥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조정을 만약에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정확히는 한 32,500원대 부근입니다. 32,500원에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만원 잡고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갈지 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뭐 미국 쪽에서 박살이 나면 뭐 흐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흐름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38분인데 시장 상황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코스피 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26, 뭐 윗꼬리를 살짝 달기는 했지만 뭐 큰 무리는 아니네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윗꼬리니까. 다만 지금 좀 안타까운 거를 하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도 경제 지표가 미국 쪽에서 있기는 한데 나스닥이 0.7% 약세고요. 그 다음에 미니 S&P 보면 이것도 0.6% 약세이기 때문에 오늘 경제 지표에 따라서 분위기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 4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도 오늘 뭐 마무리 잘 되면 더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